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막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길이 열린다. 타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귀 속에는 이와 비슷한 뜻을 담은 말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는 평생을 학문과 백성을 위한 일에 쏟았지만 삶을 결코 무겁게만 살지 않았다.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 한 통을 보자.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진달래가 피었구나.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 분홍빛이 돋았다. 이 늙은이도 덩달아 마음이 환해진다.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아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동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차 한 잔에 시를 읊었다. 바닷가에 나가 소라 껍질을 주우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친구 이강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생 갖고 싶었던 여유를 얻었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얻으면 하루가 그리 기쁠 수가 없다네. 18년이라는 긴 유배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배울 즐겁게 사는 법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 74세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혈당을 재고 걸음수 측정 앱을 확인한다.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점심 후에는 며느리로부터 온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쓰느라 30분을 보낸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경제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하루가 짧아요. 뭔가 계속 신경 쓸 일이 생겨서. 이순자 할머니의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다. 건강검진 결과에 신경 쓰고 연금과 저축 잔고를 확인하며 자녀의 결혼 취업 걱정, 손주의 교육비 걱정까지 떠안는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한결같지 않다.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런 복잡함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에는 출세와 명예에 매달렸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진에만 신경 쓰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밤낮 없이 애썼다. 그 결과 몸은 상하고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런 그가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심경밀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일이 꼬인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길이 보인다. 복잡한 생각이 왜 해로운가? 우선 몸에 해롭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마음에도 해롭다. 복잡한 생각은 우울감을 부른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간병사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은 표정도 어둡고 잠도 못 자세요. 반면 마음이 편한 분들은 90세가 넘어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 가벼운 마음이 긴 생명을 준다. 복잡한 생각은 사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한다. 즐거움은 사소한 것에서 오고 그 즐거움이 쌓여 삶을 지탱한다. 즐겁게 사는 첫 번째 방법,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라. 즐거움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다. 강진 유배 시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의 큰 집도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었다. 오늘은 어떤 하늘일까? 그 날씨가 맑으면 하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며 산책을 나갔고 비가 오면 하늘이 나에게 독서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책을 펼쳤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웠다. 달팽이집만 한 크기인데 햇빛에 비치니 진주처럼 빛난다.
이것 하나로 하루가 즐겁다. 차 마시는 것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값비싼 차가 아니라 동네에서 기른 소엽차였지만 그는 그 차를 마시며 이런 시를 지었다. 한 잔의 차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모금에 천 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가난한 들에서 마시는 이 차가 궁궐의 어떤 진미보다 달구나.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윤식 할아버지 78세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에 물을 준다. 상추잎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나이에 뭘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상추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잎이 새로 나면 오늘도 잘 자랐네 하며 하루가 시작돼요. 인천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 71세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쓴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적는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좋은 일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마트에서 과일이 싸게 나왔다든지, 손자가 전화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그걸 찾아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해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왜 중요한가? 첫째, 매일 반복할 수 있다. 큰 기쁨은 가끔 오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만들 수 있다. 둘째, 돈이 들지 않는다. 창밖 하늘을 보는데 돈이 드는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데 큰 돈이 드는가? 셋째, 나이에 상관없다.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작은 기쁨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개한다. 아침 기쁨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네라고 중얼거리기. 창문 열고 새소리 들어보기.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점심 기쁨 식사 전에 맛있겠다라고 말하기.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어보기. 식후에 잠깐 눈 감고 배부름을 느껴보기. 저녁 기쁨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 떠올리기. 고마웠던 사람 이름 불러보기. 내일이 기대된다고 중얼거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작은 기쁨들 덕분이었다. 해시태그 3장. 두 번째 방법 관계를 단순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없는 피로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이 편안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정약용에게도 벼슬길에 수많은 인맥이 있었지만 그는 몇 명의 진짜 벗을 더 귀하게 여겼다. 유배지에서 그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10여 명뿐이었다. 그 대신 그 사람들과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중 한 명이 제자였던 황상이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벗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현대에서는 어떨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정숙 할머니 69세의 경험을 들어보자.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동창회, 부녀회, 등산 모임, 요리교실. 일주일에 모임이 5개씩 있는 주도 있었죠.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정리했다. 진짜 편한 사람들과의 모임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뒀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만 나가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편한 사람들이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웃고 싶을 때 실컷 웃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아요. 부산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 75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은퇴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갔지만 가보면 자랑 얘기나 병원 얘기만 나왔다. 그래서 모임 참석을 줄이고 대신 정말 좋아하는 친구 3명과만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 친구들과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다 알아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만나면 옛날 얘기하고 웃고
가끔은 속마음도 털어놔요. 이런 시간이 진짜 소중하죠.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라. 만나고 나서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다. 둘째, 진짜 편한 사람 서너 명을 선별하라. 그들과는 더 자주, 더 깊이 만나라.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스트레스 받는 만남은 실제로 몸에 해롭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다.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 좋은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친구는 나를 소모시킨다. 세 번째 방법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라.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즐겁게 사는 건 아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오히려 지루함과 권태를 낳는다. 정약용의 경우를 보자. 57세에 유배를 당했을 때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겼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글쓰기였다. 벼슬에 있을 때는 공무에 쫓겨 제대로 된 글을 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명작들이 탄생했다. 둘째는 교육이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셋째는 의학 공부였다. 60세가 넘어서 의학서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였다. 넷째는 시집기였다. 젊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바빠서 제대로 못했던 시를 유배지에서 마음껏 지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라는 점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다.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어서 한 일들이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 대구에 사는 박영호 할아버지 72세는 은퇴 후 목공을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책꽂이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완성된 책꽂이를 보면 정말 뿌듯했죠. 인천에 사는 최명숙 할머니 68세는 한글 서예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글을 배울 때가 가장 좋았던 기억이라고 한다. 60이 넘어서 뭘 배운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붓글씨 한자 한자 쓰다 보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주도에 사는 양순례 할머니 73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손자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글 쓰는 재미에 빠져버렸다. 처음에는 오늘 뭘 했다, 뭘 먹었다 이런 일기만 썼는데 점점 생각하는 것들을 쓰게 됐어요. 70평생 살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만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겼다는 점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그때 좋아했던 것들 중에 지금도 해볼 만한 것이 있는가? 둘째,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적어보라.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다. 셋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를 즐기면 된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늙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진짜 늙은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은 마음이 젊다. 네 번째 방법, 스스로를 웃게 하라. 웃음은 몸과 마음을 젊게 한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정약용이다. 그는 자신의 병약한 체질과 흉터까지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어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또 하나 늘었구나. 이제 바치랑처럼 줄이 선명하다.
아, 이 얼굴로 어떻게 임금님 앞에 서겠는가. 다행히 여기는 유배지라 임금님이 안 계시니 괜찮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의 키 작은 것을 이렇게 놀렸다. 나는 앉아서 글을 쓸 때 가장 위험 있어 보인다. 일어서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유머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웃음 덕분에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과도 자주 농담을 주고받았다.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도 이 생선은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네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은 무슨 그냥 동네 할아버지지라며 겸손하게 웃었다. 현대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다. 광주에 사는 조만석 할아버지 81세는 동네에서 웃음 할아버지로 유명하다. 나이 들면서 안 웃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해요. TV 개그 프로그램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면 재미있는 얘기를 찾아서 해요.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는 자신의 건망증도 유머로 승화시킨다. 어제 안경을 어디 뒀는지 1시간 동안 찾았는데 알고 보니 내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이제 거울 보면서 안경부터 확인해요. 하하. 대전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 76세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이렇게 농담한다. 우리 집 김치는 특별해요. 젊을 때는 짰고, 중년에는 싱거웠고, 지금은 매콤해요. 나이별 맛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김치죠. 우리도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웃어도 좋고, 친구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어도 좋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라. 웃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치유한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 즐거움을 가로막는 장애물 비교와 걱정. 즐겁게 살고 싶어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즐거움을 앗아간다. 자녀의 직업, 재산, 집 크기, 여행 횟수, 비교는 끝이 없다. 정약용은 남을 부러워하면 스스로를 해친다고 했다. 당신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어야 한다. 또 하나의 적은 걱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행동을 낳지만 걱정은 마음만 갉아먹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서울에 사는 한영자 할머니 72세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망칠 뻔했다.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걱정 대신 실천에 집중하게 되었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계속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만 하니까 제가 우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걱정 대신 당뇨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고 정기검진을 챙기는 데 집중해요.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단순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 그는 자연을 즐기고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고 좋은 벗과 웃으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긴 인생을 버틸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다. 그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쓴 마지막 편지를 보자.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았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약용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첫째, 복잡한 생각을 버려라.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마음이 가벼워야 몸도 가벼워진다. 둘째,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어라.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지 마라.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새로운 꽃봉오리,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라. 셋째, 관계를 정리하라.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낫다.
넷째,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라.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웃음을 잃지 마라.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실수도 웃어넘기고 어려움도 유머로 승화시켜라. 웃음은 가장 좋은 약이다. 여섯째, 비교와 걱정을 멈춰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동식 할아버지 79세는 정약용의 이런 철학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지만 그는 매일을 즐겁게 보낸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하면서 감사해요. 아내가 좋아했던 꽃들을 키우고 동네 할머니들과 바둑도 두고 손자들에게 편지도 써요. 힘들 때도 있지만 작은 기쁨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인천 연수구의 박경숙 할머니 74세도 마찬가지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밝게 살고 있다. 병이 있다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약 먹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더 값져요. 대구 수성구의 김용철 할아버지 77세는 은퇴 후 서예를 시작해서 이제 동네에서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제 손글씨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제는 제자들까지 생겼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가르치는 보람. 이런 게 삶의 활력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정약용처럼 단순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작은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시 한 구절을 소개한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다시 피는 계절이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웃을 날이 온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지 마라. 작은 기쁨을 만들고 관계를 단순하게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스스로를 웃게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즐겁게 사는 법이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발견한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인생도 정약용처럼 끝까지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쁨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약용의 인생 수업을 통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